네, 안녕하세요. 이번 미국 국방수권 법안이 좀 볼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주한미군을 한국 주둔 미군이 아니라 한반도 주둔 미군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규모 감축하면 안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전작권 전환 말도 꺼내지 마라. 이건 리짜이밍을 겨냥한 거죠. 이 리짜이밍이 지금 온건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비참하게 실패할 겁니다. 전부 다 버림받을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은 주한미군과 전작권 전환 금지 이게 사실상 맨 처음 나와요. 이 문서에. 이 문서 보면 이제 표지가 한 페이지, 그 다음에 짧은 서문이 한 페이지, 그 다음에 예산이 뭐 예를 들어서 국방부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부 예산도 국방 예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산 구성이 한 3분의 1페이지. 그 다음에 메이저 하이라이트라고 달아놨어요. 그게 6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의 하이라이트는 주요 대목은 이거다. 이게 6페이지인데 이 메이저 하이라이트에 딱 들어가게 되면 첫 대목이 국방개혁 방법론이에요. 정식 제목은 효율성과 재산업화를 위해 국방부 개혁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업화, 리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이 뭐냐? 지금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있고 그 기술 발전의 바탕을 둬서 무기와 군사 사상, 군사 전략, 군사 작전이 변하고 있으니까 이게 중구난방으로 막 되잖아요. 이거를 체계적이고 표준화시키고 양산할 수 있도록 해라. 우리가 인더스트리얼라이즈라는 건 결국 뭐냐면 체계화, 표준화, 양산화거든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메이저 하이라이트의 이 방법론이 첫 대목인데 두 번째 대목이 인도태평양이에요. 그러니까 방법론이야 뭐 하는 얘기니까 어떤 굉장히 일반론적인 얘기니까 뺀다면 인도태평양이 실제적으로 첫 대목이란 소리죠. 그런데 인도태평양 파트에 제일 처음이 주한미군과 전작권 전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문서의 제일 처음이 주한미군과 전작권 전환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서 구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문이 재밌습니다. 서문이 한 페이지가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페이지로는 한 페이지가 할당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제 한 페이지가 꽉 차질 않았어요. 이게 서문 전체예요. 그러면 서문도 앞에 뭐 너스레 떠는 얘기, 도입부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지금 박스 쳐놓은데 이 패러그래프가 진짜 이제 첫 패러그래프인데 이 패러그래프는 뭐라고 돼 있냐? 살벌합니다. 지금 미국은 제2차 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위협 환경에서 움직여야 한다. 크링크로 이루어진 침략 추축국들, Axis of Aggressors를 마주하고 있다. 침략 추축국들은 세계 여러 전구에서 날뛰고 있다. 침략 추축국들은 무기, 자원,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이때 침략 추축국에서 저는 얘기를 안 했지만 차이나, 러시아, 이란, 노스코리아입니다. 북한이 들어갑니다. 이들을 묶어주는 공통의 목표는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다. 지금의 안보 위협 중 상당수는 과거의 안보 위협들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다. AI, 드론, 극초음속 무기, 6세대 군용기, 우주기관 무기 등이 무력 충돌의 근본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 신기술에 바탕한 새로운 무기와 새로운 군사사상, 새로운 군사전략, 새로운 군사력을 빨리 구축해 가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런데 왜 그러냐? 침략 추축국들, Axis of Aggressors,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크링크, 전체주의 쿼드. 얘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 이게 이 문서 서문의 핵심 몸통이 이 얘기입니다. 네, 문서가 아주 살벌해요. 여기서 이제 메이저 하이라이트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메이저 하이라이트의 첫 대목은 방법론이에요. 효율성과 재산업화를 위해 국방부 개혁하기라는 제목입니다. 이때 재산업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발전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지금 현대문명의 특이점을 통과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특이점이라는 건 물리학에서 어떤 분수령이 되는 임계치인데 거길 통과하고 나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양상이 달라지는 그 경계선을 특이점이라 그럽니다. 싱귤라리티라 그럽니다. 이 특이점을 통과했다. 이걸 다른 말로 4차 혁명이 진행 중이다라 그러고 다른 말로는 컨버전스라 그래요. 영어에서는 4차 혁명보다 컨버전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융복합을. 따라서 이게 서로 밀고 당겨가지고 기술 발전이 뭐 눈알이 팽팽 돌도록 되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무기의 성격이 바뀌고 전쟁의 성격이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국방개혁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그래서 쭉 한 2페이지 정도 나열이 되는데 보면은
무기 구매 절차 변경시켜야 된다. 신기술과 신무기들이 튀어나오고 새로운 그 방위 산업이 아니던 데가 무기를 내놓고 엔드릴 같은 데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행정 개혁해야 된다. 국방행정. 그다음에 주문 개혁해야 된다. 지금 무기는 저기가 있는데 신기술에 의한 건 옛날 90년대 칩 사용하는 무기 계속 발주하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지. 그 라이프 사이클 관리해야 된다. 어떤 무기든지 간에 너무 빨리 바뀌고 있으니까 기술이 이 무기가 어느 때쯤 되면은 이거는 이미 끝나는 거다. 수명이. 그 라이프 사이클 관리해야 된다. 트렌드 식별해야 된다. 어디로 가고 있나 기술이 무기가. 합동작전 훈련 강화해야 된다. 지금은 전부 다영역 작전이잖아요. 우주군, 그다음에 공군, 그다음에 해군과 육군, 또 해군이 운영하는 잠수함, 그다음에 사이버. 그러니까 이거는 합동작전을 계속해야죠. 이번에 이란 팰 때도 완전히 합동작전이었거든요. 전영역 합동작전이었다고요. 혁신적 솔루션을 채택해야 된다. 소프트웨어 테스트 평가를 강화해야 된다. 이제 무기가 소프트웨어 덩어리니까 신규 방산업체를 발굴해야 된다. 신규 업체가 들어올 때 옛날식으로 이 관료주의적 문턱을 첩첩이 쌓아놓고 못 들어오게 막는 거 그거 낮춰야 된다. 심지어 이게 뭐가 나오냐. 장교들이 이런 거 가지고 방위산업 그 벤처 좀 하겠습니다. 그거 평가해서 내부 벤처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거야. 그 다음에 방산업체의 비군수 사업에 대한 규제를 약화시켜야 된다. 아마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이 솔루션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면 이 솔루션을 가지고 민수 제품 만들지 마라. 뭐 이런 규제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무기, 군과 민이 같이 돌아가는 상태가 되니까 기술 발전에 의해서 그런 식의 조항을 걸면은 신기술을 가지고 누가 무기를 만들겠다고 덤비겠냐 이거야. 그거 규제 약화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민간 솔루션 채택의 문호를 확대해야 된다. 민수 제품이 훨씬 더 발빠르고 훨씬 더 좋은데 군용 제품만 밀스펙 고집하고 그러다가 이거 버스 떠난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줄줄이 제가 적다가 한 3분의 1 적다가 지금 안 적은 겁니다. 그래서 메이저 하이라이트의 제일 첫 부분이 효율성과 재산업화를 위해 국방부 개혁하기인데 이건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를 포괄해 주는 얘기라고요. 이 문서의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관점을. 그럼 이제 메인 바디로 딱 들어가잖아. 그럼 이제 그 메인 바디가 이 문서의 메인 바디예요. 그 메인 바디가 뭐냐? 메인 부분이 뭐냐? 인도 태평양입니다. 인도 태평양 딱 들어가면 저기 제목 보시고 제일 첫째 그 점 찍어서 얘기한 건 뭐냐면 태평양 억제력 구상에 관해서 전체적 구상에 관해서 이 구상 하려면은 이 구상 기획하는 데도 돈 들어오잖아요. 돈 필요하잖아요. 그 돈 신청해라라는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 처음은 뭐냐? 바로 주한미군이에요. 전작권이고. 주한미군 감축 안 된다? 전작권 전환 안 된다? 이런 짓 하려면 먼저 어쩌고 저쩌고 얘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주목해야 될 게 여기서 보면 한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에서의 미군의 배치 태세라고 표현을 안 하고 한반도의 미군의 배치 태세라고 표현을 해요. 한반도 전체를 보겠다 이거지. 북한도 여차하면 들어가겠다 이거죠. 북한 자유화를 염두에 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그냥 묻지마 인정하던 그거를 뒤집고 있는 거예요. 살벌한 겁니다. 그 읽어드릴게요.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를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미연합사의 Combined Forces Command라고 딱 나와요. 연합군이다 이거야.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 통제권의 변경을 금지한다. 이러한 변화 조치를 취하려면 국방장관이 해당 변화가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것을 의회에 보증해야 된다. certify 해야 된다. 보증할 길이 있나? 임명직인데 내일 모레면 바로 해고될 수 있는데 설사 그같이 국방장관이 보증하더라도 합참의장,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 각각 해당 변화에 수반되는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각각 독립적으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완전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한미군 건드릴 수 없다. 완전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전작권 입도 뻥끗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네, 여기서 잠시 세계탈출 자구동네 부탁 말씀 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워낙 특이해서 문서가 이제 황당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황당한 해석 1번은 뭐냐. 사실은 이거를 왜 깊게 보게 됐냐면 시청자님 한 분이 저한테 아주 정중한 메일을 보냈어요. 이제 국방수권 법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 저는 그냥
뭐 당연히 그냥 매년 나오는 법안이고 당연히 매년 법안에서 주한미군 얘기 그거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했는데 그분 때문에 그게 계기가 돼서 들여다보고 나서 아 이거는 한번 다뤄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방장관이 보증하고 합참의장 독립보고서, 인도태평양 사령관 독립보고서, 주한미군 사령관 독립보고서 등 변경을 위한 절차를 규정했기 때문에 주한미군과 전작권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세상 안 살아봤나? 이런 황당한 해석이 시중에 돌아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말씀으로는. 하지 말란 뜻이죠. 너 일찍 조기 퇴근해도 되는데 본인의 사유서, 아내의 사유서, 부모님의 사유서, 병원의 진단서, 통장의 동의서 다 갖추고 오면은 오늘 일찍 조기 퇴근할 수 있어. 이 얘기랑 똑같잖아. 예. 또 다른 황당한 해석도 있어요.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 등을 만지작거리기 때문에 의회가 대못을 박은 것이다. 트럼프는요, 뭔 생각하는지 모를 사람이야. 저 사람이 안 만지작거리는 게 있나? 우크라 무기 당장 끊어요. 그럼 제가 한 달 안에 전쟁 끝냅니다. 큰 소리 빵빵 치다가 확 뒤집잖아. 이란, 우리 지금 얘기 아주 심도 있게 잘 나누고 있어요. 예, 다음날 패버리잖아요. 푸틴 말이에요. 저랑 아주 사이 좋아요. 오늘 아침에도 뭐 아주 기막힌 대화했는데 대화가 그렇게 좋게 했다고 말하니까 아내가 그러더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왜 때렸대? 어저께도 때렸던데. 푸틴 저는 그 사람 뭐 살인자라고 어쌔신이라고 뭐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이 안 만지작거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뭐 트럼프를 지금 미국이 어떤 분위기인데 그냥 가는 거예요. 국방력 강화하고 중국을 겨냥해서 신냉전 펼치고 그냥 가는 건 내리다지로. 이것도 황당한 해석이에요. 좀 그럴듯한 해석. 저도 이거는 좀 일리가 저도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지금 헤그세스가 이게 상식적인 의미에서 국방장관 깜냥이 아니거든. 대령인가 중령 출신 아니에요. 특수부대. 그리고 앵커 했었고. 그런데 헤그세스를 그때 데려다 놨을 때 그래서 막 문제 불거졌을 때 제가 그런 말 했죠. 저 사람이 깜냥은 안 되는데 스펙으로 보면. 저런 사람을 와서 미국 국방부라는 게 300만 명입니다. 월급 받는 사람이. 문관까지. 세계 최대의 조직이에요. 그 층층시야 관료 조직을 뒤집어 엎고서 뭔가 변화를 하려면 저런 사람이 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헤그세스가 와서 국방개혁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지금 F-47 6세대도 결정을 했고 FA-XX 해군 6세대는 스탑시켜놨고 그 다음에 B-21은 더 많이 한다 그러고 골든돔 우주의 군사기지, 우주에서 요격 미사일 날리는 거, 그 다음에 우주에 벌떼 통신위성 까는 거, 우주에 벌떼 감시 정찰 위성 까는 거, 골든돔을 추진하고 있고, 뭐 굉장히 그 한국과 이제 조선 쪽 군함 조선 쪽 추진하고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좋은 변화가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전에는 입대를 할 때 저기 동성애에 대해서 특별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흑인이라든지 여성의 이렇게 그 승진이나 보직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그 어퍼머티브 액션이라 그러죠. 여러 가지 배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이런 거를 묻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물어요. 그러니까 DEI를 묻는다고요. 그 좌빨 해체주의에 관한 관점을 강요를 해요. 그거 없애버렸어요. 그거 없앴더니 지원자가 끌어넘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와요. 헤그세스가 한 일이야. 그렇게 칼질을 하고 있는데 개혁 칼질하고 있는데 개혁 칼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칼질 잘못하면 손도 베고 그러잖아. 잘못 엇나가가지고 주한미군을 건드린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의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그렇게 엇나가게 할 수 있는 거 저 자리 별자리는 아닌데 뭐 명색은 국방전략 뭐 차관본가 그런데 저건 뭐 힘도 못 쓰는 자리고 엘브리치 콜비 저 듣보잡 관종이어서 인망도 없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 황당한 소리 하는 사람 아니야. 듣보잡 관종 엘브리치 콜비가 또 황당한 소리 할까 봐 이제 의회가 선제 조치를 취한 거 아니냐. 이건 해석이 가능해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해석은 뭐냐. 진짜는. 리짜임인과 더불당이 종종 발작을 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선제적 레드라인이에요. 주한미군을 한국 주둔 미군이 아니라 한반도 주둔 미군이라고 써 있잖아요. US Forces Posture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Republic of Korea가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 자유화 옵션을 암시한 거지. 야, 너희 까불지 마. 우리 지금 큰 그림 그리고 있어.
그 다음에 전자권 전환은 입도 뻥끗하지 마. 전자권 전환하려고 하고 주한미군 건드리려고 그러면 국방장관이 인보증 써야 돼. 인보증을 어떻게 쓰나? 서티파이 국방장관. 그 다음에 합참의장, 인도태평양 사령관,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각각 독립적 보고서를 내야 돼. 그런 변화에 수반될 수 있는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위험 요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하지 말란 소리지, 금지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다 여기 입에 자크 채워놨으니까 너 여기는 다 자크 채워놨거든. 이제 문제 일으키면 네가 일으키는 거야. 너 문제 일으킬래 안 일으킬래? 칼날을 딱 들이댄 거예요. 리짜이밍과 이 더블당에. 그러니까 이 눈치 까고서 납작 엎드렸잖아요. 위성나기가. 전자권 협상 현재 진행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전자권 협상 카드 아니에요? 카드로 써서도 안 됩니다. 갑자기 착해지죠. 자, 그래서 온건으로 이제 옮겨 타서 온건 현실주의입니다. 근데 저 이재명에는요, 저 리짜이밍은 CS의 온건 현실주의입니다. 이러고 이제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DJ의 변신처럼 리짜이밍도 변신에 대성공할까? DJ 변신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DJ 집권전에 한심했었습니다. 아, 저 사람 저기 경부고속도로 짓지 말라고 해서 들어오는 사람 아니에요. 이불 가지고. 그땐 가난해서 슬리핑백이 없을 때거든. 미군밖에 없어요. 대중경제론이라고 주장을 했죠. 결국 대기업 따라잡고 중소기업 키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향은 민족경제론 쪽에서 또 받았어요. 민족경제론은 뭐냐, 박현차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저 어렸을 때 빨치산 입산했던 사람이에요. 논문이 마르크시즘 경제학에 대한 논문을 썼죠. 서울대 석사인가 그랬지. 그래서 이 사람이 민족경제론이라는 걸 주장했죠. 결국 뭐냐면 아우타르키, 그러니까 자급자족적인 그런 경제예요. 주체경제 비슷한 거지. 그런데 영향을 받았다고요, DJ가. 그런 얘기를 많이 썼어. 대기업 따라잡고 자급자족적 사회주의 성향,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그런 집권은 완전히 바뀌었지. IMF 터지고 집권한 다음에. 시장 경제를 아주 극단으로 몰고 나가서 외국한테 다 퍼졌잖아. 그래, 헐값에. 다 퍼졌잖아. 제가 그래서 그때 인터넷 그 게시판에 DJ가 살신성연하고 있다라고 썼어요. 살신성연하고 있다. DJ가 이렇게 변신을 했던 성공 이유는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선 첫째, DJ는 지지 기반이 순진한 호남 정서예요. 당시 80년대에 중반 학번 운동권이요. 90년대 초에 30대 초반이야. 80년대 중반 학번이 이제 운동권이 색깔이 진해질 때잖아요. 83, 84, 85, 82, 82부터 진해져요.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그냥 우리 순상님이니까 뭐 특별히 그런 이념 성향이 없으니까 지지 기반에 떠밀려 가지고 뭐 엉뚱한 짓 해야 될 필요가 없었어, DJ는. 그래서 DJ가 근데 왜 안기부를 작살냈지? 그때 이종찬을 안기부장 시키고 안기부 걔 작살냈죠, 그때 안기부 작살냈어요. 노무현 때 또 2번째 작살냈고. 문재인 때 작살냈고 이재명도 열심히 작살내고 있을 겁니다. 안기부를 작살내고 NL 운동권을 키웠다고 DJ가. 그럼 뭔가 좀 컴컴하죠. 예. DJ 변신 성공의 2번째 이유는 뭐냐? 프로예요, 이 사람. 좋거나 싫거나 굉장히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어요. 성격적인 집요하고 권력욕이 무시무시하고 음흉할 정도로 그 권모술수에 능하고 동물적 감각이 있고, 그리고 계속 해외로 돌아가지고 글로벌 군사지정학과 영어 못 진짜 발음 들으면 참 안 좋은데 호남식 발음, 예. 호남 한국인 발음. 글로벌 군사지정학과 트렌드와 글로벌 정세를 잘 파악해요. 일본에서 한민통 활동했잖아요. 이게 좀 공안적인 그런 위험 요소가 많은 활동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흉악한 소문이 많습니다. 또 미국에서 활동했죠. 80년대 초중반에는. 그 다음에 DJ 변신의 성공의 3번째 이유는 뭐냐. 미국이 90년대에 들어오면은 미칠 듯한 중국 사랑으로 급질주를 하잖아. 그러면 미국이 중국의 깐부가 되면 북한은 우리가 햇볕 퍼주기를 해야 될 수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공, 반중, 반전체주의, 반북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시대착오적인, 안철수의 말대로 하면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남유, 그런 시대착오적인 수구 꼴통 전쟁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됐습니다. 80년대 말 90년대부터. 그 인생이 뭔가를 해석을 해낸 게 한 30년 지나서 해석이 되더라고요. 트럼프가 2018년에 미국에 대해서 관세전쟁할 무렵부터 미국이나 서방이 저랬었구나. 그래서 그 영향받아서 한국도 이렇게 망가졌었구나.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시대랑 맞지 않는 사람이 된 거구나. 시대가 없는 사람.
제 인생이 그때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 DJ의 변신은 성공했지만 리짜임의 변신은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 이유 첫 번째 이유. DJ는 묻지마 선생님 사랑해요. 우리 선생님께서 호남말로 빗자루를 빗주락이라 그러죠. 빗주락을 쳐들고 요놈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세요 하면은 우리는 뽑는단께요 라고 광주분이 말씀하는 걸 제가 귀로 들었습니다. 묻지마 선생님 사랑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이념이 없어. DJ 때는. 근데 리짜이밍은 뭐야? 온갖 잡동사니 반미춘중, 온갖 잡동사니 반문명 해체주의. 게다가 호남도 지금은 굉장히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념화돼 있다고요. 그래서 으스스할 때가 있어요. 호남에서 이념적 성향, 반미 친중 성향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호남 분들이. 저 으스스하더라고 그때는. 아니 일반 생활인인데 왜 저렇게까지 가 있지? 두 번째 실패 이유. 리짜이밍은 체급 자체가 DJ랑 다르죠. DJ는 괴물이에요. 천재고. 리짜이밍은 왜소하죠. 그 체급이 다르죠. 세 번째 실패 이유. DJ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시대가 미국이 서방이 유럽이 미칠 듯한 중국 사랑으로 고속질주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DJ가 성공할 수 있지. 그 노벨상까지 거머쥐고 노벨 평화상까지. 그런데 미국은 지금은 살벌한 반중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잖아. 이제 유럽도 그렇게 치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짜이밍의 온건 현실주의 코스프레가 성공할 수가 없어. 변신을 해도 아무도 너 잘했다, 대단하네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예. 지지 기반은 저것이 권력을 잡더니 사람이 변했어. 저거 좀 한 수 가르쳐 줘야겠는데 이렇게 나올 거고. 중국은 야, 제가 왜 고무신 거꾸로 돌려 신었냐? 쟤 우리 충성파였잖아. 이렇게 나올 거고. 미국은 쟤 말이야. 그 주변 사람들 봐봐. 전부 반미 활동하던 애들이야. 쟤들은 뼛속까지 아주 썩은 애들이야. 이상한 애들이야. 그렇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날 좀 보소 머리에 꼭 꽂고서 춤을 추는데 아무도 그걸 이쁘다고 안 봐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모두 경멸받고 버림받아요. 물론 백모 같은 사람은 여기에 낄 제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뺐습니다. 또 우리 자유공화 쪽은 아직 여기에 뺐어요. 여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이 신세가 참 처량합니다. 네, 리짜이밍 씨. 예. 뭐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처량할 때도 있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